자, 테리마 이번에는 수능 특강 8번 8번에 대한 해제를 이어나갈게. 자, 초반에는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합니다. 자, in the first minute of its existence, 자, 우주는 그것의 초기의 형성에서 the universe cooled so rapidly that it was impossible to manufacture elements heavier or more complex than hydrogen, helium, and in minute amounts lithium. 자, 그 우주가 이제 처음 생겨난 순간에 너무나 빠르게 식어가지고 수소라든가 하이드로젠, 헬륨이라든가 in minute amounts, minute이라는 건 아주 소량이라는 뜻이죠. 아주 소량의 리튬보다도 헐 무겁거나 아니면 약간 더 복잡한 원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In the heat and chaos of the early universe, nothing more complex could survive. 자, 그런 그 우주의 뭐랄까 어떤 열기와 혼돈 속에서 그 약간 더 그 복잡한 것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이드로젠의 수소, 헬리움, 그다음에 리튬이라는 것들은 아주 단순한 원소이고 이것 이외의 원소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뒤의 내용은 뭐가 나올까? 아마 이러한 그 단순한 원소들이 이제 지금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라든가 아니면 우주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자, 그래서 from a chemical point of view, 어떤 화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the early universe was so simple, far too simple to create complex objects such as our Earth or the living organisms that inhabit it. 자, 그래서 화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초기의 우주는 엄청나게 단순했는데 이게 이제 또 far too simple, 너무나 단순해서 그 우리의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체와 같이 약간 이제 복잡한 그런 어떤 유기체들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가 나오죠. The first stars and galaxies were constructed from little more than hydrogen and helium. 자, 이게 좀 뭔 말이냐? 그 초기의 그 행성들과 은하계들은 그러니까 뭔 말이야? little more than이라는 건 not more than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not more than은 뭡니까? 기껏해야죠. 그래서 기껏해야 수소와 헬륨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가 되겠죠. So, but 그러나 they were a sign of our universe's astonishing capacity to build complex objects from simple building blocks. 자, 그러나 이것들은 뭐랄까 이제 단순한 어떤 블락 구성체들로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우주의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 징조였다가 되겠죠. 자, once created. 자, once라는 녀석은 이렇게 쓰면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써주는 게 맞지만 지금 뭡니까 이 녀석은? 분사구문이죠. Once the stars were created 였는데 뒤쪽에 stars가 주어로 쓰여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stars were created에서 뒤에 lay란 동사의 타동사의 과거형인 laid가 적혀있기 때문에 비동사 역시 being으로 바꿨다 생략을 해줍니다. 결국에 이 분사구문을 만들 때 부사절 속에 그 수동태가 적혀 있으면 과거 분사만 살아남아요. 그냥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once created 대신 해석을 할 때에도 이거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다, 생성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once created 일단 생성이 되고 나니까 stars lay the foundations for even more complex entities. 자, 이게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죠. 일단은 형성이 되고 나니까 뭔 말일까? 이게 이제 어떤 어떤 기초를 세웠다라고 하죠. 어떤 기초를 세웠냐면 훨씬 더 복잡한 어떤 물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독립체, entities 하게 되면 독립체라는 뜻인데 글쎄요, 독립체면 이제 생명체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기초를 세웠다고 하죠. 뭘 포함하냐면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그런 훨씬 더 복잡한 독립체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in their fiery cores, 자, 그 별의 지금 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별의 그 뭐랄까 아주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혹은 아주 뜨거운 그런 코어 속에는 they practiced. 이때 they 역시 stars가 되겠죠. 행성들은 practiced. 이게 practice는 실행하다는 뜻이죠. 연습하다 이외에도 practice 자체에는 명사로 쓰면 관습, 관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했다 이런 얘기야. 행하다.
행하다라는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인 conduct도 이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practice는 alchemy, alchemist는 이제 연금술사, alchemy 하게 되면 연금술이니까 연금술을 행하였다. 예, 연금술 말 그대로 연금술을 행했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뭐 값싼 뭐 수은이나 그런 걸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했었죠. 비싼 원소로. 물론 다 실패를 했지만 아무튼 연금술을 행했는데 이제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turned. 왜냐? 연금술을 모를 테니까. 자, tur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저는 마음속에 뭐가 나올 거라고 준비를 하냐면 어딘가에 전치사 to나 into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연금술이란 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 중에 기초 배경 지식이 연금술은 값싼 원소를 값비싼 원소로 바꾼다. 값싼 원소를 목적어 하나, 비싼 원소로 목적어 2개 바꾼다. turn. 즉, turn이라는 단어가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의미상 목적어를 2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뭘 끼워 넣어야 된다? 전치사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역시나 turned hydrogen and helium into all the other elements. 자, 보세요. 하이드로젠,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all the other element, 다른 모든 원소들로 바꾸는 그런 연금술을 행하였습니다가 나오죠. 오케이. turn이 나오면 항상 into가 나온다. 이걸 아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가 속도를 갈라요. 수능 문제에서 지금 이 단어를 세워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0개에 이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1분 내에 읽어야 됩니다. 1분 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단어 나오면 이거 나오겠구나. 이 내용 나오면 이게 나오겠구나. 뭐 say, believe, find out, 인지동사 나오면 대절이 나오겠구나. 근데 그 대은 생략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좀 복잡다단하겠지만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해제를 들어갈게요. 자, in the first minute. 자,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in the first minute 같은 단어를 보게 되면 막 머리가 아픕니다. the first minute 무슨 말이야? 1 minute, 2 minutes 나라도 우리가 first minute는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the first라는 것은 아주 초기, 극초기, 초반 아니면 뭐랄까 창세기처럼 뭔가의 시작점으로 봐야 됩니다. 즉 시작하는 순간에라고 봐야 되겠죠. 시작의 순간에.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외워놓는 겁니다. the first minute 나오면 시작의 순간에 뭔가 탄생하는 순간이구나. 되나요? 시작 순간이니까 탄생 순간이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별의 시작이라 안 하고 별의 탄생이란 말을 쓰잖아. 그죠? 이상하게 별은 의인화 시켜줍니다. 아무튼, 자, 여기 보게 되면 근데 its existence에서 it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대명사를, 이 소유격 대명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소유격을. 왜? 대개 이제 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주는데 앞에 나온 명사 기껏해야 minutes입니다. 설마 minutes를 it로 받았겠어요? minutes는 게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복수형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뒤를 봐야 되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의 존재의 시작에 혹은 탄생의 시작에 탄생에서가 되겠죠. 이때 in이라는 건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in이라는 녀석 다음에 시간을 적어주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뭐뭐 후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in 30 minutes를 써놨다 그러면 30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30분 내에 그럼 아니지. within이란 말을 씁니다. 30분 내를 쓰게 되면. 그래서 in 30 minutes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후에, 30분 후에란 말이 되겠죠. 자, 아무튼 그것의 존재의 탄생 시작 후에란 말이 되겠죠. 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겨난 순간 후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생겨난 후에 이렇게 보도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시키자고요. 자꾸만 대충 해석하고 그냥 그대로만 해석하고 넘어가지 말고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하십시오. 그래서 그 탄생 후에 the universe, 이제 정체가 드러났네요. 우주는 cooled. 이때 쿨이라는 녀석, 원래 쿨은 이제 시원한 혹은 뭐 되게 뭐랄까 냉정한 내지는 되게 쿨하다 할 때 쓰죠. 그런 말을 그때 형용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녀석은 뭡니까? ed가 붙은 걸로 봐서는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다라는 타동사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식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죠? 식다. 그래서 식었다가 되겠죠. 왜냐? 식히다라고 하게 되면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니까 식었다라고 혹은 시원해졌다라고 식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래서 우주는 식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식었다고 합니까? so가 나왔네. 자, 맨날 하는 말 so가 나오면 이 녀석은 상관접속사 대신 나오겠구나. so가 나오면 대신 나오겠구나.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너무나 형용사 부사해서 대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주는요 너무나 빠르게 어떤 식으로 빠르게 식어서 오케이 이 rapidly는 뭘 수식하는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so that 중간에 부사가 나오게 되면
앞쪽에 형용사가 없다 그럼 무조건 동사. 앞쪽에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 그 형용사를 수식해 줍니다. 부사관 역할이 뭐니까? 명사를 제외한 모든 걸 수식하는데 형용사도 수식하고 같은 부사 수식, 그다음에 동사 수식까지 다 하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주가 너무나 빠르게 식어서 it was impossible. 이때의 it은요 우주가 아닐 겁니다. 우주가 아니야. 왜? 우리가 맨날 연습하는 거 있죠. 뭘 연습시키니까 제가 it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형용사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명사는 그냥 나올 때도 있지만 되게 어나 더와 같은 한정사가 붙는다거나 형용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t 비동사 형용사 내지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예, 투부정사라든가 대절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It was impossible to manufacture. 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보이네요. 알 수 있어요. 보진 않았지만 이미 볼 수 있다. 뭔 말이지? 아무튼 예, 보진 않았지만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t은 뭐겠구나? 아,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겠구나. 즉 이것은 그냥 어떻게만 해석하고 가야 되냐면 이것만 해석하고 가십시오. be impossible은 뭐야? 불가능한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겠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뭐가 불가능하냐? manufacture는 제조하다, 만들어내다죠. 만들어내다라고 해석하죠. 뭐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네요. element, 자 어떤 원소들을, 여기서 이제 요소라기보다는 원소가 낫겠지. 왜? 뒤에도 이제 일단 우리가 읽어보고 나니까 하이드로젠, 헬리움도 나올 뿐만더러 우주의 탄생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요소라고 안 하죠. 그때는 원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원소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 원소에 대한 뭐 설명이 나오네. 자, 대개 형용사는 앞에 수식하는 것이 맞는데 얘는 왜 그럼 뒤에서 수식을 하느냐?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길어서 여기 보니까 heavier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heavier or라고 접속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훨씬 더 길게 나올 모양새야. 그러니까 명사 앞에다가 길게 써가지고 이 짧은 명사 하나를 수식하는 것보다는 짧은 명사 강렬하게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이런 수능에서는 자주 쓰는 패턴이죠. 자, 원소인데 어떤 원소냐면 heavier, 더 무겁고 or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 more가 나오고 er이 나온 순간 역시나 이것도 힌트죠. 뭐가 나오겠구나. 오케이. 접속사 then이 나오겠구나. 비교급이니까요. 그래서 뭐보다 무거우냐면 하이드로젠, 수소죠. 헬륨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And in minute amounts. 아까 이 녀석을 이제 minute이라고 읽지 않고 여기는 왜 minute인데 여기는 minute입니까? 자, 이때는요, 누가 봐도 이건 시간으로 쓰였습니다. first minute 해가지고, 시간이고 이 녀석은 뭡니까? 명사죠. 명사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요, 명사로 쓰일 때는 시간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in minute amounts 하게 되면 amounts는 이미 뭐죠?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앞에다 명사를 또 써준다?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구나? 자동적으로 이 minute은 뭐가 되겠구나? 이 녀석은 형용사구나. 형용사에서 minute은요, minute이라고 읽습니다. 예, 발음조차도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돼요. 다시 한번 minute은 minute이라고 읽고 소량의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명사가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아주 극소량의 누구 수식? 오케이, 리튬. 예, 리튬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거나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in the heat and chaos of early universe. 자,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전치사 구가 되겠죠. 자, in이라는 녀석은 잠시 해석하기 전에 보니까 the heat, 열기와 혼돈이라고 합니다. 뭐의 혼돈? 초기 우주의 열기와 혼돈, 속에서가 되겠죠. 오케이, 이때는 그냥 장소를 나타내주는 녀석이구나. 속에서 nothing more complex could survive. 자, 이 nothing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이 뭐냐 하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nothing과 같은 단어가 뭐가 있죠? something과 같은 단어, 혹은 nobody라는 단어나 anyone처럼요. 끝에가 뭘로 끝나느냐? thing으로 끝나거나 body, one으로 끝나는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특이하게도 형용사가요.
이렇게 후치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것 할 때요, hot something이라고 안 하고요, something hot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Nobody 뭐 in here.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장소 부사구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형용사 역할도 해주죠. 현지사구가. Nobody in here. 이것처럼요. 이렇게 그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body나 one이라고 끝나는 명사들은 되게 이렇게 후치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ore complex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more complex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형용사를 먼저 써주는 게 예의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은 바로 이 명사의 성질 때문에 형용사가 후치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훨씬 더 복잡한 그 어떤 것도, 자, 게다가 하나 더 특징을 알아두셔야 게 뭐, no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그것이 설사 nothing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no one과 같이 no로 시작한 녀석들은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됩니까? any 플러스 명사, any에다 명사를 붙여주고 동사에다가는 뭘? not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속해? 어떤 명사도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그래서 더 복잡한 그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 더 복잡한 어떠한 것도 could survive야? 말 그대로야 살아남는다는 얘기 아니죠.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뭔 말이냐면 얘네들은 지금 수소라든가 헬륨이나 리튬은 되게 복잡하고 무겁다며. 그래서 얘네들 말고는 얘네들을 제외하고 뭐만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아니구나. 의미상 얘네들만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네들보다 무거운 어떤 것도, 어떤 원소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제가 착각할 뻔했네요. 결국엔 수소랑 헬륨이랑 리튬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더 복잡한 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못 살아남았대? 바로 열기와 혼돈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from a chemical point of view. 그 전에 우리가 원소와 관련된 단어들을 좀 많이 아나 모르겠네. 일단 첫 번째는요, 원자나 핵과 관련된 단어들을 좀만 써드릴게요. 원자와 핵. 어이구, 왜 이래 이것도. 원자와 핵과 관련된 단어들을 좀만 씁시다. 자, 원자는 영어로 뭡니까? atom이죠. 그러면 핵은 뭘까요? nucleus입니다. nucleus.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 할 때 nuclear라고 이렇게 적어주죠. nuclear. 아무튼 이게 핵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원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는 뭘까? 그렇죠. molecule이죠. molecule 혹은 뭐 입자 분자할 때 쓰는 말이 있죠. 입자가 뭐 particle. 이거 R입니다. particle이 되겠고, 그럼 전자는 뭐냐? 일렉트론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일렉트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 알고 있자 좀. 그래서 atom은 원자, nucleus가 핵 혹은 nuclear 핵의, 그다음에 molecule 분자, particle 입자 분자, 일렉트론 전자까지는 알아두시고 일렉트론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좋을까? 화합물과 관련된 단어, 케미컬은 화학의로 되지만 이건요 명사로도 쓰여가지고 어떻게 화학 제품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케미컬이요. 케미컬 자체가 형용사 명사 다 돼요. 미네랄은 광물이나 광석을 말해주는 것이고, 때로는 이제 컴파운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컴파운드는 뭐냐? 이것도 이제 혼합물, 합성물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포토신테시스 할 때 나오는 그 광합성이라 할 때는 요거 있죠. 이게 이제 그 화합물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세가 붙게 되면 이것은 화합을 시킨 겁니다. 나중에 이 단어가 쓰여있는 이 전미사가 쓰여있는 단어가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저희들 이제 포토 하게 되면 이게 광이란 뜻이죠. 빛광자. 빛을 합성하는 것, 그래서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photosynthesis.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컴파운드 말고도 composit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composite. 이것이 이제 합성물입니다. 합성물. 아니면 뭐 혹시 뭐
뭐 고대 전쟁사를 많이 봤다 그러면 컴포짓 보우라는 말이 뭐 롱보우, 숏보우, 컴포짓 보우, 뭐 크로스보우 나오는데 그때 쓰는 이제 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치과에서 많이 쓰는 게 있죠. 이걸 뭐 아말감이라고 하나요? 예. 예. 어멜감이라고 읽겠죠. 어멜감. 이건 이제 그 이것도 역시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예. 어멜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시 chemical 화학의 혹은 화학 제품이라는 명사, 미네랄 광물 광석 자주 쓰는 명사고 compound는 혼합물, 합성물. 그다음에 synthesis 혹은 synth가 쓰이게 되면 화합 혹은 혼합이라는 뜻이라서 부터 synthesis 하게 되면 광합성이 되고 composite 역시 합성물, amalgam 역시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아말감이 무슨 수은이랑 뭐 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치과 의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고형 고체는 뭐가 있을까? 예, 고형 고체는 솔리드가 되겠고 액체는 그렇죠. 리퀴드. 용이 이제 이 뭐랄까 완전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아니다. 그 뭐 액체 비슷하게 생기면서도 뭐 기체, 액체 기체를 다 어울릴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유동체라고 하는 거 있죠. 흘러다니는 거. 고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자, 솔리드가 아까 고체, 리퀴드가 기체, 그러면은, 아이고, 리퀴드가 기체란다. 액체. 그 다음에, 이제 기체는 뭘까? 가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기체가 되겠고요. 혹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차에 기름 넣는 그 주유소 있죠. 그때 이제 이게 가스가 바로 석유가 되겠습니다. 기름이 되겠죠.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뜻하는 거. 그러니까 리퀴드와 가스를 한 번에 유동체라고 하나? 예. 그 이제 이렇게 쓰죠. fluid. 이게 이제 유동체가 되겠습니다. 유동체. 그러니까 fluid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이제 리퀴드와 가스를 다 말하는 거구나. 유동체. 그러니까 고체를 제외한 거구나. 모양이 변하는 거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까 헬륨 나왔으니까 이제 가스로 가보죠. 가스. 뭐 여러 이제 기체들이요. 가스 종류. 자, 자주 나오는 게 뭡니까? 억시전. 억시전은 뭐 산소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CO2, CO2가 아닌데, CO2 이산화탄소 할 때, 이산화, 산소를 뜻합니다. O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밭을 경작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나이트로젠이죠. 질소. 우리가 막 그 게임할 때 보면 자동차 막 니트로 폭발하면서 간다 그러죠. 이게 니트로, 나이트로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이게 뭐 하이드로젠이 수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헬륨은 헬륨이니까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칼본. 이게 이제 탄소잖아요. 칼본인데 이산화가 되었다. 다이옥사이드. 이 녀석이 이제 옥시.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산소를 뭐 다이. 이게 이제 두 번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칼본 다이옥사이드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그럼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모노폴리. 우리가 그 독점할 때 그 모노가 되겠습니다. 모노.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일산화탄소도 있으니까 참 마치 일산화탄소 써볼까요? 일산화탄소 칼본. 내가 하나가 뭐라고? 모노라고 했죠. 모노사이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모녹사이드라고 읽겠네요. 그럼 칼본 다이옥사이드, 칼본 모녹사이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가 되겠고요. 일산화탄소 중독 걸리면 죽죠.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암모니아 이렇게 쓰고요. 뭐 메탄가스 할 때 그 메탄 써보죠. 다 써보죠. 그냥 기억나는 거 메탄. 아니면 이제 메탄가스는요, 되게 뭐 이렇게 부패하면서 많이 생겨나나? 그래서 의외로 마르쉬라는 게 늪지대라는 뜻인데 마르쉬 가스라고도 합니다. 마르쉬 가스. 그다음 뭐 부탄가스, 부탄, 이렇게 이게 아마 부테인이라고 읽을걸요. 아마 메테인, 그다음 부테인, 아마 이렇게 읽을 겁니다. 걔들은 그 번데기 발음 좋아하니까 부테인, 이렇게 부탄가스까지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소다, 소디움. 이게 이제 소디움이요. 되게 특이한 게 이제 나트륨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소디움을 소디움을 소다라고도 번역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트륨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소디움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소다는 또 소다라고 따로 또 있죠. 소다. 그러니까 소디움, 소다, 나트륨. 나트륨은 소디움과 똑같다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그 그래파이트라는 단어까지 나올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파이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석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뭐랄까 연필심을 만든 거라 그럴까? 묵이라고 하나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릴 때 그래파이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크레파처럼 생겼는데 잘 풀어지고 석탄의 느낌이 나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뭐 하다 이렇게 갔지? 예, 아마 이제 위에서 원소 이야기하다 간 거구나. 예, 그 다음에 자, from a chemical point of view. 우리가 이제 from a point of view 하게 되면 point of view가 뭡니까? 관점이죠. 이 관점이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view도 됩니다. view도 되고 point도 되고 point of view도 되고요. point of view도 쓰고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viewpoint. 이어주기도 해요. 전부 다 뭐 관점이라는 뜻이 되겠고 from a chemical point of view. 근데 이제 from a point of view가 내 의견에서가 아니라 뭐 화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화학의 시각에서 보자면 the early universe. 자, 초기의 우주는요 was very simple. 굉장히 단순했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콤마가 보이죠? 이럴 때는 뭐 부연 설명 아니면 접속사가 없었다면 자, 어떤 문장을 끝나고 나서 콤마를 적어 놓는다. 그러면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뒤쪽에 접속사가 쓰여서 이쪽이 주절, 이쪽이 부사절이 되든 콤마 다음에 또 한번 콤마를 쓰고 여기다 명사구나 형용사구 따위를 넣어서 동격을 만들어주든 아니면 콤마 사이에 뭐 분사구 넣어서 앞에 있는 명사나 뒤에는 명사를 수식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어떨 때는요 앞에서 뭘 적어놓고 콤마 다음에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tall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no, much taller 뭐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 아니 걔 커, 아니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투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게. 자, 초기의 우주는 매우 단순하였고 생각해보니까 far too simple. 훨씬 더 단순했대요. 아주 극도로 단순했대. 아주 극도로 단순해서 뭐하게 단순했다? To create complex object. 자, 복잡한 어떤 물체들을 만들어내기에 너무나 단순했대. 이건 뭐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이 말에 숨어있는 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투투 용법이라고도 하죠. 근데 투투 용법을 외우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색깔을 좀 바꾸죠.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걸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해야죠. 심플이라는 건 형용사고 형용사 뒤쪽에 투부정사 나온다. 이건 뭡니까?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온다. 오케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의 다 부사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명사 뒤에 쓰이는 투부정사나 아니면 타동사 뒤에 쓰이는 투부정사는 알죠. 명사 뒤에 쓰인다 형용사적 용법, 그다음에 타동사 뒤에 쓰인다 목적, 이렇게 명사적 용법의 목적. 그런데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봐도 무방을 해. 비동사 뒤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 부사적 용법 중에 뭐냐 그러면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쓰인다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뒤에 쓰인다던가 감정이나 상태 뒤에 쓰이게 된다. 많이 쓰는 게 뭐야? glad to see you죠. 기쁜이라는 감정 뒤에 to see you를 붙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너를 봐서 기쁘다. 오케이. 이게 이유 판단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 상태 뒤에 쓰이는 것 말고 다른 형용사 뒤에 쓰이는 건 뭐냐? 뭐뭐 하기예요. 뭐뭐 하기에. 뭐 하기에. 그러니까 heavy라는 형용사 뒤에 예를 들어서 내가 to lift를 적습니다. 그럼 뭐? 들기에 무겁다. 되나요? 예, 정도가 돼요. 정도. 여기 무슨 얘기야? 만들기에 단순하다 이런 얘기지. 뭘 만들기에 단순하다? 예, 어떤 복잡한 물건들을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복잡한 물건들을 물체들을 만들기에 단순하였다. 됐나요? 예. 이제 서치 해제가 나오네. 이제 어떤 게 복잡한 건지 말해주는 거죠. Our Earth or the living organisms. 자, 우리의 지구와 같은 것이나 그 지구도 복잡다단하죠. 혹은 the living organisms that inhabit it. 여기서 이제 it이라는 녀석은 이제 지구가 되겠죠.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들, 생명체들 혹은 우리의 지구와도 같은 그런 복잡한 물건들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단순하였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he first stars and galaxies were constructed
자, 첫 그 항성들과 은하들이 생성이 됩니다. From little more than 이제 이게 문제네. 자, little more than은 단순하게 보면 뭐랄까 뭐뭐에 지나지 않느냐, 뭐뭐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쓸 때는 되게 하찮은 것이나 중요치 않은 걸 할 때 쓰죠. 그냥 그거 뭐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쓰니까요. 근데 little more than을 보면 뭐가 떠오르면 좋냐면 이게 떠오르시면 좋아요. not more than. 예, not more than이 뭡니까? not more than. at most와 똑같죠. 이건 무슨 뜻? 기껏 해야가 됩니다. at most와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제 at best가 있고 때로는 at the best로 더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at the most도 마찬가지예요. 더를 붙여주기도 해요. 근데 안 붙여주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at most나 at best로 알고 더가 붙어도 똑같은 뜻이다 라고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not more than이 있으면 뭐가 있죠? not less than이 있겠네. 그치? 그럼 not less than은 무슨 말이냐? not less than. not less than은 뭔 말일까? not less than은 이게 이제 at most였으니까 not less than은 뭐? at least가 되겠죠. 무슨 얘기야? 적어도. 이건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긍정적이에요. 적어도 난 이만큼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not more than 같이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기껏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자, not 대신에 이제 no를 쓰죠. no more than을 쓰죠. 자, 이때는 no라는 녀석은 전체를 다 부정합니다. more의 반대말 less로 바꿔주고 than의 반대말 as is로 바꿔요. as less as. as less as 뭐만큼이나 적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only 즉 기껏 이거 only 단지라는 말도 변합니다. 단지 오직이라는 말로 변해요. no more than. 그래서 이제 no less than이 있겠죠. 이 녀석은 뭐? 예. no니까 no less니까 그 뭐지? less는 more이죠. than은 이제 as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급 원급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as more as 뭐뭐만큼이나 많은이죠. 혹은 as much as 뭐뭐만큼이나 많으냐. 어떻게 돼? 뭐뭐만큼이나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s much as로 변한다고 보면 돼요. 이 녀석은 as much as. 아시겠죠? 그러니까 not이란 건 이것보다 크지는 않다란 얘기고 not이라는 건 이것보다는 작진 않다란 얘기지만 no는 전체를 다 부정합니다. no라는 녀석이 그래요. 문장 전체를 다 부정하듯이 얘도 바꿔주고 less로 바꿔주고 얘도 as에서 원급으로 바꿔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less를 much나 more로 바꿔주고 than을 as로 바꿔주고 그래서 as much as잖아. 뭐만큼이다. 뭐만큼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비교급에서 되게 헷갈리는 그 뭐랄까 개념 중 하나예요. not을 붙일 때와 no를 붙일 때가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외우지 않고 내가 그냥 대충 풀겠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여기도 보면 그 not more than이니까 뭐뭐보다 많지 않은 건가? 수량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이때 little은 뭐야? 수량이 아니잖아. 수량이 아니라 거의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니까 뭐뭐에 지나지 않다. 뭐뭐 이상도 아니다. 기껏해야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의 우주와 은하들은 기껏해야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 대신에 were constructed from을 써봤는데 뭐뭐로 건설되어 있다.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consist of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consist of는 수동태가 안 되죠. 왜? 자동사라서 수동태를 안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ing도 붙이지 않아요. consisting of를 쓰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상태를 뜻하는 동사들은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상태를 뜻하는 동사들은 진행형을 쓰지 않고 어떤 사람 신체가 움직이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동작을 할 때에만 진행형을 써주게 돼요. 예를 들어 사랑한다 이거는 상태죠. 사랑하는 상태니까 I'm loving her를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상태라서. 사랑은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나 they were a sign of our universe's astonishing capacity to build complex objects from simple building blocks. 자, 우주에는 이제 뭐만 남았냐면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 뭐만 남았냐?
끼케야 뭐가 남았다 그랬어 방금. 끼케야 수소와 헬륨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 이건 뭐야?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상당히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원소입니다. 거기다 무겁지도 않아요. heavier. 아까 나왔잖아. 무겁지도 그렇다고 복잡하지도 않은 것만 남았대. 뭐보다?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에 얘네들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 우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비유해주는 말들을 쓸 겁니다. 그러나 they were a sign. 그것들은 일종의 어떤 사인이었대. 징조였답니다. 뭐의 징조? 우리의 우주의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징조였다가 되겠죠. 능력의 징조다. capacity 능력이죠. 능력, ability. 그런데 이제 capacity는 또 어떨 때 쓰이냐? 수용량을 쓰기도 할 때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장에 수용 인원이 10,000명입니다 할 때 그 수용, 그걸 저 capacity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무튼 아주 놀라운 능력의 징조였다고 하죠. 어떤 능력이냐 하면 이때 아까 그랬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하는 능력. 형용사조용법. build complex object. 아주 복잡한 것들을, 물체들을, 여기서 복잡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징조였다는 겁니다. 그럼 복잡한 것들을 뭘로부터 만들어낼까? 바로 그래서 from을 적어줍니다. 뭐로부터 만들어내느냐? 아주 단순한 빌딩 블록. 단순한 구성 요소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우리 단순한 블록으로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단순한 구성 요소라는 이 빌딩 블럭이 심플 빌딩 블럭이 뜻하는 원소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 바로 하이드로진과 헬리움이죠. 그렇잖아. 아주 단순하다. 단순하다면 얘네들 복잡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그렇죠? 바로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once created,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 녀석은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라는 거. 일단 뭐뭐 할 때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란 녀석은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요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사실 이 순서가요. 빈도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잘 나와.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로는 안 된다. 그럼 이유로 넘어갑니다. 때문에. 이거로도 안 된다. 그럼 조건으로 가. 한다면. 그 다음에 양보로 가. 비록 뭐뭐지만. 이게 그만큼 빈도수가 적다라는 얘기야. 동시동작, 연속동작. 이게 빈도수가 가장 떨어지니까 사실상 몰라도 무방을 하겠죠. 맞나요? 다시 한번.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게 괜히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쓰이는 빈도수대로 나열을 해놓은 것이다. 자, 여기도 봐봐. once created. 내가 once를 모르겠어. 근데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을 보니까 왠지 뭐 같아? 왠지 뭐일 수도 있겠다?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럼 시간일 때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때죠. 즉 만들어졌을 때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이제 once 같은 경우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에 가깝죠. 해석하지만 그래서 once는 외워두셔야 돼요. once는 한 번이나 한때, 즉시란 뜻이 있지만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면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조건의 부사절로 바뀌게 되죠. 자, 일단 만들어지고 난 뭐는 별들은 laid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죠? 우리가 1형식에서 했던 거 기억 안 나면 뭐랄까 1형식 저번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했을 거야. 그 동사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우리가 뭐 했냐면 lie와 lay를 비교를 했어요. lie란 녀석은 자동사, lay란 녀석은 타동사로 lie는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어떻게 변한다? lie, lay, layin으로 변했고 lay는 laid, laid로 변하죠. 또한 lie는 의미가 뭐야? lie는 어디에? 놓여있다, 눕다란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lie란 녀석 다음에 전치사 in을 써서 어떻게 있다, 존재하다로 해석을 한다는 거. 예. The problem lies in in the present situation.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현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lay 같은 경우는 이것의 타동사 형태니까 놓아두다. 놓아두다 혹은 알타위를 낳다 혹은 문제를 제기하다 할 때 쓰죠. 그래서 여기는 stars laid. 이때 laid는 뭐야? 말 그대로 놓아두다잖아. 뭘 놓아두었대? 기초를 놓아두었대. 오케이. 기초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잘 쓰는 표현이니까 그분들 썼을 테니까 이걸 외우는 겁니다. 아, 기초를 닦다라고 하는 거 뭐? lay foundations구나. 맞나요? 뭐? 기초를 만들다. 예, 기초를 만들다라는 의미구나. 예, 이걸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주고 나니까 별들은 기초를 만들었대. 뭘 하려는 기초를 만들었을까? For even more complex entities. 자, more라는 비교급의 수식부사고, 수식부사가 뭐였죠? 비교급 수식부사. even, much, far 혹은 by far, a lot. 예, even, much, far, by far, a lot, still이죠. 됐나요? 예, 요것들이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자, 훨씬 더 complex, 복잡한 entities, 독립체란 뜻입니다. 아까 제가 물체로 해석했었는데 어물정, 예, 독립체죠. 독립체들을 만들어낸데 다시 훨씬 더 복잡한 독립체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including은 뭐겠습니까? 이 독립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독립체를 설명해 줄 거예요. including living organisms, 예, 살아있는 유기체 를 포함하는 그런 독립체들요. 자, because 왜냐하면 in the fiery cores, core라는 건 별의 중앙부죠. 별의 중심이라고 해석을 하실 땐 core라고 해석하실 땐 의미만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아, 상당히 불타오르는 core는 뭐 열과 압력이 장난이 아니라며. 그래서 그 불타오르는 혹은 아주 열과 압력이 심한 그 별의 중앙에서가 되겠죠. 에서 인 장소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they 이것도 역시 stars라고 했었죠. 계속해서 데이가 다른 녀석들로 바뀔 이유가 없어. 설마 오르가니즘? 그들이 뭐 어떤 연금술을 행합니까? 아니죠. 유기체는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래서 그 별들은 practiced an alchemy. 자, 연금술을 행하였습니다. They turned. 아까도 얘기했지만 턴이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 오케이, into가 나와야 되고 의미상 명사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hydrogen, helium. 자, 수소와 헬륨을 all the other elements 다른 모든 원소들로 바꾸어내는 연금술을 행하였습니다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생성 과정의 특이점이 뭡니까? 아, 그러니까 별이 처음에 우주가 생겨날 때 너무나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헬륨이라든가 하이드로젠 내지는 리튬과 같은 가볍고 복잡하지 않은 것들만 살아남았는데 그것들이 뭐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뭉쳐서 응축하고 뭐하고 하면서 코어에서 뭐 연금술과 같은 것들을 행해서 뭐 다른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즉 별의 생성 과정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정답이 뭐인 것 같습니까? 그럼 별의 생성 과정, 자, 5번이 되겠죠.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universe. 우주의 the first 생성과 그다음에 development 뭡니까? 발달 과정 혹은 뭐 그 발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발전하면 좀 이상하고 그 생성 과정을 그러니까 발전하면 이상한데 이건 우리나라 말은 발전하면 좀 이상하고 development 뭐랄까 발달 아이고 아무튼 그냥 발전을 하십시오. 별의 생성과 발전입니다. simple to complex. 자, 이게 제 핵심어구죠. simple 단순한 것으로부터, 즉 아까 나왔잖아. 헬륨, 하이드로젠, 리튬으로부터 뭐 다른 모든 복잡한 것들로. 그러니까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오케이, 이때 to는 뭐뭐으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됐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연락을 해주세요.